자, 여러분 이제 우리 디지털 시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계는 클락 센서를 사용해서 단순히 시계를 보여주는 간단한 앱인데요. 나중에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알람을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계에 대한 클락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디지털 시계를 먼저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디지털 시계는 굉장히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사용하죠. 여기 네이버에서 대한민국 현재 시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시간이 나오죠. 좀 이쁘장하게. 우리는 그러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시계보다는 단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현재 시간이 몇 분 몇 초인지를 아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고자 하는 앱의 모양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현재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리고 현재 시간이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거고요. 이걸 4개에 걸쳐서 라벨이라고 하죠. 4개에 걸쳐서 나타내는 그러한 디지털 시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 만들어 놓은 일단 디지털 시계를 백문이 불여일견 먼저 한번 보고 이걸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보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동작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초마다 시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클락 컴포넌트라는 것이 걔가 시간을 이제 던져주면은 그걸 받아서 내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시계가 변하는 것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시계와 두 번째 줄에 있는 시계는 날짜와 시간이 각각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날짜만, 네 번째 줄에는 시간만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간단한 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요. 첫째, 굉장히 중요한데, 센서를 하나 쓸 거예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센서가 사실 스마트폰에서 시계입니다. 시계인 클락이라는 센서를 쓸 겁니다. 클락 센서로부터 내가 시간을 계속 받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클락 센서에 대해서 배우고, 시간 정보를 내가 가져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콜블락이라는 걸 써서 가져오게 됩니다. 콜 나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을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 표현하는 데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몇 월, 며칠, 몇 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포맷을 구성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디지털 시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락 센서예요. 클락 센서를 써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나타내보는 그런 걸 했는데요. 항상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뭐 했었죠? 그 디자인한 결과를 코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앱으로 확인해보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컨셉은 클락 센서를 잘 익히는 거고 이 클락 센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알람에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락 센서가 어떻게 쓰는지 콜블럭을 어떻게 쓰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굉장히 투박한 그러한 시계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는 또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새로운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에서 좀 식상하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해보면 Start New Project 한 다음에 KNU AI, AI는 여기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앱 인벤터입니다. AI00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 KNU AI004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새로운 앱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라벨을 무려 4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라벨, 두 번째 라벨은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타나는 거고 세 번째 라벨과 네 번째 라벨은 세 번째 라벨은 날짜만, 네 번째 라벨은 시간만 나타나는 그러한 라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팔레트에서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화면은 뭐예요? 디자이너 화면입니다. 그래서 라벨은 굉장히 많이 가져다 쓰고 있죠. 텍스트 포 라벨 1을 뷰어 스크린에다가 우리가 가져다 놨습니다. 가져다 놨고요. 그러면 텍스트 포 라벨 1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코딩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어요. 앞에서도 이름을 많이 바꿨었죠, 우리. 그래서 이 라벨 1이라고 하는 거는 코딩해서 쓰기에 좀 부적합한 용어야. 그러니까 얘를 리네임을 해서 여기 LB 클락 1 이렇게 했습니다. LBCLK 너무 길어지면 코딩할 때 좀
또 그래요. 그래서 라벨에서 LB, CLK1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컴포넌트가 이렇게 라벨 1에서 LB, CLK1, 1 이렇게 바뀌죠. 그런 다음에 얘의 속성을 폰트 볼드로 하고 폰트 사이즈도 제가 20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좀 크게. 요즘 스마트폰들은 특히 해상도가 좋아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14나 20도 되게 작아요. 훨씬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숫자만큼. 저는 이제 한 20 정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벨을 또 만들어요. 두 번째 라벨도 라벨 가져다 놓고 리네임해서 LB, 이번에는 제가 LB CLK2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LB CLK2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을 볼드를 체크하고 20포인트로 하고 이번엔 텍스트 컬러를 앞에 까만색하고 좀 대비되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저는 그냥 원색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나중에 시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안 바꿔도 돼요.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시계 1, 시계 2 이렇게 텍스트 부분을 바꾸셔도 되는데 나중에 결국 프로그래밍에서 오버라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어셔도 되고 바꾸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벨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벨을 두 개 더 만들기로 했죠. 세 번째 라벨, 네 번째 라벨. 그래서 세 번째 라벨은 LBCLK3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rename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했어야 됩니다. LBCLK3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폰트 볼드 체크하고요.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하고 이번에는 텍스트 컬러를 앞에서는 빨간색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텍스트 컬러를 제가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할 건데요. 요거 두 개는 날짜와 시간을 같이 나타낼 거고 요거는 날짜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라벨을 만들 건데 그거는 시간만 나타낼 라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목적을. 그래서 얘는 크기와 색깔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얘 네 번째 라벨은 LBCLK4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제가 LBCLK4로 하고 역시 폰트 볼드를 체크했고 사이즈는 20으로 했고 쭉 내려와서 텍스트 컬러는 블루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날짜와 시간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했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 중간에 스페이스 두는 걸 배울 거예요. 빈 empty 라벨 같은 걸 집어넣는 건데요. 지금은 아직 그거 안 배웠으니까 그냥 쭉 연달아 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벨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그 가운데에다 위치시키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야, 우리가 시계를 하고 싶다며. 시계를 하고 싶으면 클락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센서에 그거를 가져다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클락을 생성을 하는데 여기 센서스 중에 유저 인터페이스 말고 이번엔 센서스 중에 보면은 뭐 액셀러로미터 센서, 뭐 바코드, 뭐 이거 자이로스코프, 라이트 센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시계예요. 클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클락을 여기다 갖다다가 여기다가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위치를. 왜 그러느냐? 클락은 백그라운드에서 그냥 항상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딱 놓으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생겨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냐면 non-visible component에 클락이 생성돼요. 클락은 화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보만 주는 애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는 1초마다 클락이 나한테 와요. 띡띡띡 오면 그걸 나는 받아서 프로그램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필요는 없어. 눈에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non-visible component에 오는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 놓는 게 아니라 얘를 요 앱의 중간에다가 아무데나 딱 갖다 놓으면 여기 non-visible component에 클락 1 이렇게 나타납니다. 클락이 두 개일 수도 있어. 그러면 클락 2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금 시계 하나만 쓸 거예요. 클락 1이 이제 나타나고 얘는 화면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이는지 이제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차차 알아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non-visible component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컴포넌트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첫째, LBCLK 이거 라벨들 4개 있었고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게 뭐예요? 클락 1인데요. 클락 1은 타이머가 이네이블드 돼 있어. 이거는 얘가 계속 동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000이 들어가 있는데 1000은 1초예요. 1000은 단위가 밀리세컨드야. 밀리세컨드. 얘 단위는 밀리세컨드예요. 밀리세컨드에서 1000밀리세컨드니까 1초야. 이 무슨 뜻이냐면 1초마다
이렇게 클락이 탁탁탁 튀는 거예요. 나는 1초마다 뭔가를 할 수가 있어. 시계하고 같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내가 요걸 체크하고 이걸 1000으로 써줘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요거를 설명해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요건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적인 값이고 혹시 나는 0.5초마다 받고 싶다. 나는 100ms마다 받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1초마다 한 번씩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죠. 여기에 막 이렇게 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요거를 가운데다 나타내게 하고 싶었죠. 그럴 때는 누구의 속성을 바꿔야 됐어요? 여러 번 했으니까 벌써 이제 잘 기억하시죠? 스크린 1의 속성을 바꾸고 싶어요. 스크린 1의 속성을 left하고 탑이거든요. align horizontally left고 align vertically top이었는데 그거를 center 이렇게 바꾸고 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야 맨날 핑크 이런 거 하니까 좀 이렇게 어색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라이트 그레이 야 회색이야 이번엔. 근데 좀 연회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라벨이 하나 둘 셋 넷 있죠. 그 라벨이 요 컴포넌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에 우리가 중간에 맞추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가운데에 딱 나타나는 거죠. align horizontal, align vertical 전부 다 딱 중간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클락이 있었잖아요. 클락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클락은 백그라운드에서 나한테 1초마다 주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걔는 non-visible 컴포넌트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도 써놨는데 텍스트 내용 이게 눈에 굉장히 거슬릴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바꾸셔도 돼요. 텍스트라는 필드에 요거는 뭐 시계 1, 시계 2, 시계 3, 시계 4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나중에 코딩에서 자동적으로 바꾸니까 너무 거슬리지 않으면 그냥 유지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 이제 바로 이어서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끝났죠. 라벨 4개 만들고 그 다음에 non-visible 컴포넌트,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클락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클락으로부터 뭔가 정보를 받아서 라벨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데모에서 보여줬던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시계를 이제 천천히 코딩을 해볼 거예요. 이 시계는 매우 간단해요. 그냥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니까. 시계를 코딩하는데 코딩 결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우리 봤던 그 다른 코딩보다 체질량 지수보다는 훨씬 간단한 코딩이죠. 클락1은 non-visible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름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마이클락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바꾸지 않았어요. 클락1의 타이머는 1초마다 이렇게 요걸 이 블록을 호출을 해요. 여러분 버튼은 눌렀을 때 길게 눌렀을 때 이랬잖아요. 클락은 1초마다 이거를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1초마다 이거를 수행하는 거야. 야 1초가 지났으면 이걸 해라. 또 1초가 됐어 이걸 해라. 1초마다 라벨 1을 요렇게 시간을 바꿔주고 라벨 2 클락은 요렇게 시간을 바꿔주고 라벨 3는 요렇게 날짜를 바꿔주고 라벨 4는 요렇게 시간을 바꿔주고 요것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코딩 결과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날짜하고 시간을 다 나타내는 건데 단지 이 날짜 시간 나타내주는 포맷만 다르고요. 얘는 날짜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만 나타내고 얘는 시간만 나타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요거를 저희가 하나씩 자 일단 살짝 컨닝을 해봤어요. 답안을. 자, 요걸 하나씩 코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선택을 해야 되죠. 코딩을 하려고 그러면 디자이너에서 앞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블록을 선택을 한 다음에 타이머 블록을 가져옵니다. 블록을 선택해서 이 클락 1을 하면 맨 위에 when clock 1 타이머가 이렇게 딱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 블락은 어떤 기능이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세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타이머가 enabled 돼 있다. 걔는 동작을 한다. 얼마마다? 1000ms마다 1초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설정에 의해서 1초마다 한 번씩 타이머가 이렇게 탁탁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락을 클릭하고 요 클락 1점 타이머 블럭을 여기다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이건 설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내용.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선택됐어. 그러면은 라벨 LBCLK1을 바꿔줘. 어떻게? LBCLK1에 set
항상 라벨을 바꿀 때는 set 라벨 텍스트 2 이렇게 했잖아요. set lbclk1 텍스트 2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라벨 clk 이 블록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무슨 얘기냐? 1초에 네가 한 번씩 뭘 하잖아. 그때 뭐 하냐면 라벨을 바꿔라. 거기 라벨 텍스트 4 라벨 1 이거 완전 이상한데 그거 시간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이렇게 바꿔줘요. 바꿔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클락에서 시간을 가져오는 거야. 지금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데 클락이 여러 가지 시간 정보를 줘요. 근데 내가 처음에 쉽게 하기 위해서 날짜하고 시간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블락을 쓰는 거예요. 클락 1 이게 call 클락 1 format date time 그러면 format date time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클락 1 선택하면 이게 있어요.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처음부터 얘는 여기 이렇게 따라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와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 B인데 여기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죠? 여기만 뭔가 맞추면 될 것 같아. 자, 그거 맞추기 전에 이 포맷을 조금만 이해하자는 거죠. 자, YYYY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연도예요. DD 이것도 얘기 안 해도 알죠, 여러분? 날짜예요. HH 시간이야. MM SS 초예요, 그죠? 근데 이 대문자 MM하고 소문자 MM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요 대문자 MM은 뭐겠어요? 달, 몇 월. 소문자 MM은 맞습니다. 분. 그것만 요게 이제 기본적인 블록이에요. 제가 다음 장에 있는 걸 미리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간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여기 보면 클락 1에 또 보면 call 클락 1 now라는 게 있어요. 재밌죠? now, 지금 현재 시간을 가져다가 여기 인스턴트에다가 맞춰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시간을 이런 포맷으로 만들으라는 뜻이죠. 그 포맷을 여기다 출력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lbclk1에다가 현재 시간을 이 포맷으로 해서 맞춰줘라 라는 뜻입니다. 출력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all now 이거는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거야. 가져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MM은 월을 나타내고 소문자 MM은 분을 나타내요. 나머지 YYY 이런 건 제가 설명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딱 봐도 아니까. 근데 한 가지 설명하는 게 여기 A 있어. 이 A는 오전, 오후를 나타내는 AM 또는 PM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타내냐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시, 몇 분, 몇 초, 오전, 오후 이렇게 표현이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형식이 서양식이에요. 서양식에서는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나타나죠. 심지어 거기는 일부터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재 실제 날짜는 여러분 제가 녹화한 날짜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날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시, 몇 분, 몇 초, AM, P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1초에 한 번씩 이 내용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코딩했으면. 자, 근데 이게 이제 서양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lbclk2에다가는 두 번째 라벨에다가는 이것도 set에서 가져옵니다. 여기다는 내가 다른 형식으로 하고 싶은 거야. 다른 형식으로. 자, 요거 할 때 여러분 앞에서 이제 배웠던 친구들은 이거 컨트롤 CV 쓰면 안 돼요.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요. CV 쓸 때는 요 내용을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역시 그냥 여기서 가져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내 몸에 익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역시 클락 1에서 또 call format date 블럭을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가져다 놨습니다. 그러면 클락 1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형식이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클락 1이나 클락 2나 똑같은 재미가 없더라. 두 번째 라벨은 좀 다른 형식으로, 동양식으로 이제 하고 싶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현재 시간을 가져와야죠. call now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역시 이걸 선택해서 복사해서 갖다 넣어도 됩니다. 컨트롤 CV 해도. 자, call now를 먼저 여기다 갖다 놓고 복사 붙여넣기 사용해도 된다고 제가 써놨죠. 친절하게. 그리고 이렇게 바꿨어요. 몇 년, 이건 텍스트야. 그냥 타이핑 해놓으면 돼. 몇 년, 몇 월, 며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죠? 형식은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몇 년, 몇 월, 며칠, 오전, 오후,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식과 약간 동양식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양식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하고요. 서양식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하는 생각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1초에 한 번씩 이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야, 시간하고 날짜하고 한목에 그렇게 좀 때려 넣으려고 하지 말고 날짜 따로 시간 따로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요 라벨을 따로따로 이번엔 해볼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라벨 3에다가 역시 가져다 놓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라벨을 날짜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별로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요거 선택하면 셋 라벨 클릭 3 텍스트가 있는데 그걸 가져다 놓고 자, 세 번째 위치란 거 알겠죠? 1, 2, 3 그런 다음에 클락에 보면은 아까는 포맷 데이트 타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맷 데이트라고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포맷 데이트라고만 되어 있는 건 날짜만 가져오기 때문에 날짜만 가져오는 놈을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날짜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나타나는데 여기 인스턴트에는 항상 우리 뭘 집어넣었죠? 현재 시간 아닌 다른 시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현재 시간 무조건. 그러니까 call now 블럭을 요 클럭에서 가져다 쓰든가 아니면 앞에서 쓴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양식으로 날짜 형식을 이번에는 좀 더 친절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까지 이렇게 뒀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제 뒀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은 하고 이제 날짜만 했으니까 밑에다가는 시간을 따로 하는 거야. 그거는 또 네 번째 블록에다 쓰는 네 번째 라벨에다 쓰는 거죠. 네 번째 라벨을 선택하면은 요 set 라벨 텍스트 투 블락이 있어. 너 네 번째 라벨도 내용 바꾸고 싶지? 걔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은 타이머가 호출되면은 얘도 바뀌는 거죠. 하나, 둘, 셋 이게 네 번째 거예요. 네 번째 거였죠. 요거는 시간 날짜 한꺼번에 날짜 시간 한꺼번에 얘는 날짜만 그러면 이번엔 시간만 포맷 타임 하는 블록을 찾으면 돼. 어디서? 클락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포맷 타임이 있어요. 타임은 딱 정해져 있어. HHMMSS 걔는 동양이고 서양이고 구분 없이 써. HHMMSS 그렇게 쓰기 때문에 포맷을 변경할 게 없어. 대신 뭐만 하면 되냐 여기다가 콜 라우 블락만 인스턴트에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물론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과정까지 끝나면은 4개가 다 끝나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코딩이 끝난 건데요.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야, 클락1이 1초마다 한 번씩 틱틱하고 동작할 거 아니냐. 그러면 첫 번째 거에다가는 첫 번째 라벨 LBCLK1에다가는 야, 현재 시간을 가져다가 날짜와 시간을 그냥 이 디폴트야. 디폴트 걸 내가 한번 볼게 나도. LBCLK2에다가는 내가 이번에 형식을 좀 바꿨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벨에다가는 나는 날짜만 한글까지 넣어가지고 YYYY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이블 라벨 LBCLK4에다가는 그냥 시간만 이렇게 그리고 이 형식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떤 걸 해야 되죠? 실제로 스마트폰이든지 에뮬레이터에다가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디자인도 다 마치고 그죠? 그 다음에 코딩도 열심히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앱을 실행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에뮬레이터의 실행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간은 이제 항상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고 서양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썼던 동양식으로 날짜와 시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LBCLK3과 LBCLK4는 이게 날짜와 시간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두 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실행을 해보면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요게 한글로 오전, 오후로 나타나는, 특히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전, 오후로 나타납니다. 오전, 오후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폰의 특징이에요. 운영체제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게 알람에서 나중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해결 방법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나타나고 오전, 오후 나타나는데 그거는 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에뮬레이터에서 이렇게 1초마다 이렇게 시간이 클럭이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서양식으로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오전, 오후 쪽인데, 아니, 날짜와 시간인데, 날짜는 안 변하죠. 날짜 바뀌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의 결과인데요. 요 안드로이드 폰이 요 AM이나 PM이 이렇게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제가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스크린을 떠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이폰인데, 아이폰은 요 에뮬레이터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폰이든 에뮬레이터이든 아니면 시뮬레이터든 여러분 원하시는 식으로 지금 동작한 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계가 잘 동작하나요? 네, 근데 시계가 너무 좀 간단하긴 하죠. 그래도 할 거는 다 있고 내용은 또 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클락 센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간단한 디지털 시계를 만들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은 시간을 관장하는 센서, 굉장히 중요한 센서인데요. 또 많이 사용될 겁니다. 클락이라는 센서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콜블락을 사용하는 걸 배웠어요. 특히 이제 콜나우 라는 그 변수를 씀으로써 시계로부터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그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내 마음대로 포맷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시계를 할 때는 스마트폰 화면에 시계가 좀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화면 전체에 차지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바꿔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용한 거는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계를 만들었는데 아날로그 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날로그 시계는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 초침, 분침 있는 거 있잖아요. 상당히 복잡한데요. 요거에 대한 예제가 인터넷에 튜토리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시, 분, 초, 침이 나타나는 그러한 건데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만의 스스로 실력이 더 늘고 찾아가면서 더 코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디지털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앱 화면을 디자인을 해봤고요. 4개의 레이블과 4개의 라벨과 클락 센서, non visible component 클락 센서 만들고 클락 센서로부터 시간을 받아다가 포맷을 구성해서 시간을 나타내주는 그런 걸 살펴보고 그걸 실제로 실행해서 수행해보는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클락을 잘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알람도 만들어보고 또한 클락 가지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두젓 게임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꼭 스스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